찝찝한 예감은 이게 틀린 적이 없다고. 아직까지 저는 근데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예탁금의 상태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요즘 보면 기관이 매수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데 배경은 연기금입니다.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되는데,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는 쏠림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는 쪽만 막 가고, 한화 얘기 잠깐 드렸었지만 이게 얘기가 되는 걸까요? 하나생명이 왜 올라가고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뭐 그룹주로 포커스 맞춰준다고 거기서 약간 ETF 같은 거 막 팍 그렇죠. 칠 때 네. 우리 그거 조심할 때입니다. 자, 먼저 출연자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김민수 랩몬리서치 대표, 이영훈 IM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항상 후반전에 뵙던 분들인데 네, 전반전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새벽부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새벽인가요? 새벽이죠. 네. 날도 안 졌는데 출연하는 네, 그만큼 기분 좋으신 걸로. 네. 조기 퇴근. 예. 네, 퇴근이 빨라지셨으니까요. 네. 퇴근이 빨라지셨으니까 오늘 더 마음껏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열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요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기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조심스럽게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예, 언제까지나 한국 증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치면 더 올라가서 박수 칠게요. 조금 기다리고. 네, 조금 더 참는다. 예. 근데 오늘 일단은 좀 걱정은 했죠. 미국 증시 좀 정체 보이고 또 금리 막 올라가고. 그런데 좀 두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늘 미니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선물 가지고 그래요. 좀 씁쓸하긴 해요. 그런 식으로 쭉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끌어올린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리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 저항선 돌파해서 움직이는 자리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미쳤습니다.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살아납니다. 네. 코스피 거래 대금 11조, 12조 넘어간 것만 해도 할아버지 했었는데 지금 오늘 거의 17조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한 8조인가 그런 거, 코스닥도 뭐 그 정도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항선 돌파하고 쭉 쓰면서 거래대금 살아난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보고 한국 증시도 갈 길을 가는 조기 퇴근 이거 아니죠. 예. 그래서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박수 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샴페인을 네. 또 먼저 터트리면 안 되는데, 네. 네, 자꾸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영훈 이사님께서도 오늘 말씀 들려주시죠. 저는 이제 최근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종목 장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또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해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부정 일변도에서 그 중국 쪽에서 이구한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물량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이제 3월 5일 전인대 전후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센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게 중국 현지에서 지금 파다하게 알려진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지탱해 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들어서 특징이 전체적으로 그 미국 일본도에서 작년까지는 올해 보면 유럽도 굉장히 괜찮고요. 중국도 이구한신 때문에 살아나고 있고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작년에 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과한 걸 수도 있지만은 금투세 폐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은 들어와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더군다나 지금 실적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낮아짐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전망 자체가 이제 낮아진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저는 계속해 가지고 적어도 올 상반기 한 4월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질문을 아예 처음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거래 대금까지 터졌다.
좀 말씀해주신 대로 종목 장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래 대금이 17조 원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 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거래 대금 터진 거는 저는 옵션 만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거래가 엄청 크게 됐었거든요. 네. 이게 왜 좀 찝찝한 예감은 이게 틀린 적이 없다고. 이게 제가 오늘 장중에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종가에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종가에 샀었어야 돼요. 제가 샀던 것들은. 네. 근데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변동폭이 어쨌든 좀 세게 나왔던 걸 받아내고 하면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터진 측면이 좀 있고, 아직까지 저는 근데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예탁금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종목 장세가 되는데 지금의 특징은 전체 시장을 들어올릴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나 된다 하면은 그게 또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고요. 안 된다 하고 하면은 거의 버릴 듯이 그냥 패대기 치는 또 극단화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장은 괜찮은데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대씩 얻어맞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 이제 조심하면서 된다 하는 쪽에만 집중을 해야지. 지금 안 움직였다 싸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예를 들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게 매출액 손익 30% 변동에 의해 가지고 한번 공시가 나갔었거든요. 그때 두들겨 맞고 또 어저께 실적 발표하면서 또 두들겨 맞고 얼마 전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공시 이제 그건 플러스가 돼서 나왔는데 4분기 컨센 하회라고 해서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또 막상 실적 발표하면서 또 두들겨 맞고 요즘 약간 그런 패턴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4분기 결산 때 30% 실적 변동 공시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실적 발표 났다 안심하고는 이제 안 해야겠다 그 생각을 저도 할 정도니까요. 지금은 이런 것들만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장은 계속해가지고 대응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요. 항상 김민수 대표님이 준비해 오시는 자료가 있죠. 오늘 시장 조금 더 분석해 놓은 자료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뭐 말씀드렸던 거 거의 비슷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 이게 본격화될 수 있는 배경은 일단 요즘 보면 기관이 매수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데 그 매수의 배경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배팅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PBR 0.8x배짜리는 해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처음에는 한 작년 말부터 12월 한 중반 이후부터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들어오다가 한 1월 말 2월 초부터는 종목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이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되는데,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는 쏠림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는 쪽만 막 가고. 그래서 뭐 어제도 한화 얘기 잠깐 드렸었지만, 네, 하다못해 우리 좀 아까도 방송 전에 얘기했었죠. 네, 갤러리아까지. 네, 뭐 백화점에서 포탄 판다? 예, 뭐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저 36개월 할부로 K2 전차 산다 이런 거. 예, 이게 얘기가 되는 걸까요? 하나생명이 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한화 붙은 건 다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확산돼서 예전부터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뭐 그룹주로 포커스 맞춰진다 거기서 약간 ETF 같은 거 막 팍 그렇죠. 칠 때 네. 우리 그거 조심할 때입니다. 이제 조심할 때인데 그냥 그래도 일단 되니까 오늘이라도 오늘 해보니까 좀 급해졌어요 사람들이. 작년에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계속 쏠림 다운 쪽으로 계속 붙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하게 다칠 수 있는 쪽들이 그겁니다. 개파락이 한번 딱 나오잖아요. 만약에 3%딱 나온다. 그러면 의뢰이 다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밀어버리게 되면 나 어제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또 당황스럽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열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가겠지. 어차피 이렇게 쓴 거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약간 자중도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잘 틀립니다.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역시 내일도 한화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방산하고 조선하고 두 축으로 가면서 시장에서 그런 거 있죠. 스토리를 맞출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맞출 때 항상 보게 되면 실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맞추는 게 먹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쪽들이 일단 주도는 외국인들이 했기 때문에
결론의 키는 외국인들이 실현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제 차트 이렇게 쓴 거 보게 되면 좀 그래요. 네. 없는 자의 비해. 그래서 포부 막 일어나고 야 다른 쪽에서 기껏 막 좀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하루 이틀 만에 뭐 30-40%쫙 올라가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언제적 단어긴 하지만 요즘 한화를 보면서 포모의 사실상 예, 한국어 버전입니다. 네, 한화고지. 예, 지금 한화만 못 사면은 그렇게 되는. 네. 하다못해 오늘 또 한화 비전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까지 이렇게 또 갈리고 약간 HBM 장비 쪽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제 새롭게 하이닉스로 들어간다라는 쪽과 지금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지금 바뀌기 시작하네요. 근데 앞에 한화가 붙었습니다. 일단 그런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강섭 쪽으로 한번 볼까요? 강섭 쪽 보게 되면은 건설기계 그러니까 약간 느낌들이 2차 전지만 살짝 빼고 건설기계,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약간 무거운 섹터들이죠 예전에. 네.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열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섹터 움직이게 되면 경기 돌아가는 거예요. 시크리컬이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하죠. 예, 시크리컬.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이 돌아선다라는 거는 이후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약간 교과서적으로 네. 그렇게 보죠. 중우장대 뭐 이런 것들. 네. 예. 좋게 말해서 중우장대 예. 그리고 이제 경공업, 중공업, 중공업인데 중화학공업.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요새는 전통 시장 산업처럼 전통 산업을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올드 이코노미라고. 해설위원 같으십니다. 예. 역시 좀 배우신 분이 달라요. 맞아요. 저희는 뭐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쪽들이 왜 지금 강할까? 이게 지금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근데 이게 원래는 작년 한 연말쯤에 강하다가 1월달 중반까지 강하다가 또 바톤을 약간 또 성장주 쪽으로 넘겨줬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이쪽으로 가네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강세장은 그쪽 움직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 레벨업 하면 되게 좋은 장이죠. 근데 그게 또 나올지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세업 쪽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금융 쪽인데 금융도 KB 금융 중심으로 좀 뭐 화재, 보험 이런 쪽도 약하고 차이는 있는데 결론은 지금 약간 좀 구분이 가기 시작한다. 이것도 차이는 금리 쪽에서부터 바뀔 수가 있겠죠. 금리 또 CPI 생각보다 3%대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 미국 쪽에서 튀고 그러면 금리 튀게 되면 약간 성장주는 안 좋다. 이런 쪽에서 좀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뭐 건설기계는 재건 때문에 움직였고요. 2차전지는 자동차와 함께 같이 어깨동무 그런 쪽으로 또 쳐져 있으면은 마구 들어오게 되면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건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또 예전에 커버하셨잖아요. 건설 지금 그렇죠. 건설 쪽쫙 올라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최근에는 저는 잘 몰라요. 네. 예, 아니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와 생각했을 때 건설주는 사도 돼요 지금? 글쎄요, 저도 최근에 주가와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예.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네. 말씀 주신 건설, 조선이야 많이 올랐었고, 건설, 철강, 화학 네. 이 산업들은 정말 PBR들이 아마 저 바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여전히 싸긴 쌀 거거든요.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반응은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 아닌가. DLEH가 요즘에 좀 올라오는데 네. PBR 0.24? 네. 네. 올라와서 이제 24 다음 이제 대표 이렇게 회장님, 대표님. 야, 요즘 많이 늘으셨네요. 예.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워낙 싸니까 이제 들어오긴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바로 재건주 얘기 넘어가 볼게요. 건설 기계, 건설. 지금 보면 가장 큰 테마는 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죠. 일단 여태까지는 재건을 단순 테마로 이제 많이 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관련해서 언급을 했지만 약간 뻥카 같은 느낌이 더 강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도 통화를 했고 젤렌스키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또 나서가지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갖다 주선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푸틴과의 만남이 사우디에서 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압박을 넣으면서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한마디로 돈 안 줄 거야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니네 거 그 희소 희귀자원, 그 이제 희토류 같은 거 이런 네. 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소 즉흥적인,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렇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희귀자원들이 전부 지금 러시아 전용지에 묻혀 있거든요, 네. 주로. 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해주려면 그걸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첫 번째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제 조금 차별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대통령 말이 좀 헷갈리는 게 니네가 점령한 땅은 가져,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대신에 거기에 유럽 주둔군을 갖다가 두겠다. 그럼 나토 가입 하나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그러게요. 얘기도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을 던져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맞춰놓고 푸틴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간다고 하면, 특히나 요즘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조차도 전쟁보다는 휴전을 지금 원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진짜 관심을 이제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전진건설 로봇을 제가 그 당시에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좀 설명을 쫙 했었는데, 전진건설 로봇 그때 같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주가가 3만 원대였나요? 모르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예, 지금 한 7만 원 근처 와 있는데, 그게 일단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사실 간다고 하면은 전부 다 뭐 지금 뭐 테마주처럼 막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대부분의 재건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가져갈 거고 우리는 일부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저는 그 가운데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일단 전진건설 로봇도 그렇지만은 현대인프라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같은, 그러니까 중장비 쪽 있잖아요. 그쪽은 일단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 가운데서 우크라이나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어요. 회사들이, 상장사 중에. 네. 그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진짜 재건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쪽 관련된 주식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현대인프라코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10% 이상, 지금 종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장중 13%까지 올라간 걸 봤었는데, 이 주식을 이상하게 계속 해가지고 사더라고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 네. 올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몇 주를 샀냐면요. 192만 줄 샀습니다. 오늘 14% 상승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올해 들어와서만 192만 줄을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힌트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주식들은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 윤곽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예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테마주로 돌았던 자잘한 회사들 말고 이제 이것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은 벌써 이제 사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리스트업 하면서 주가가 쌀 때마다 좀 사모으시면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진짜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때부터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테마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사람이니까 이 계획에 갑자기 어떤 또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리스크도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뭐 그 양반 머릿속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질러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가자 지구는 갑자기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특유의 그거 개발해가지고 크게 뭐 이제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네, 만들겠다. 그거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아무튼 이제 별별 얘기를 여기저기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전쟁 당사 국가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이든 우크라이나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종전까지는 몰라도 정전을 하게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몇 개 기업들하고
재건을 위한 준비 관련해 가지고 이미 뭐 MOU가 됐든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기사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준비해 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추적을 해놓고 이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올해 이거 계속 사는 거 봐놓고 주가는 안 가잖아요. 살까 말까 매일 망설이다 말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싸게 사긴 틀렸구나. 네, 그걸 느껴서 오늘 손님이 이제 급등하니까 갖고 있던 거 어떻게 해야 돼? 갖고 계셔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흐름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재건 상황에 대해서 재건주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재건 쪽은 오늘 보면 종목들이 재건 테마에서 아침에 쫙 갔다가 쫙 다 내려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첫 번째는 2차 전지가 움직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예. 야, 이럴 때가 아니지. 팔고 우르르 이러다 보니까 나왔던 것 같고, 게다가 또 여전히 하나가 안 빠지니까 팔고 우르르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좀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조가까지 버텼을 겁니다. 몇몇 종목들 빼고 해도.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첫 번째, 종전 협의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종전 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협의가 되는데 그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또 둘 다 만족시킬지, 거기다 또 미국의 입장이 있을 거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국은 분명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렇게 돈 쏟아붓고 지원을 해줬다. 본전 찾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전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뭔가 자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히토리부터 뭐 너네 갖고 있는 거 뭐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러시아에서 봤든 뭐 우크라이나에서 봤든 둘이 종전하고 하는 건 아무 상관 없어요. 아마 미국은 그거 받아내려고 할 그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종전을 통해서 더 이상 뭐 전쟁 없이 하는 이런 명분은 물론 이제 유럽과 관계 때문에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미국 입장은 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재건을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이사님 아이디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와 우리 뭐 4,200조 뭐 이런 쪽에 들어간다, 말이 안 돼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쪽으로 갈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일단 비용을 들여간 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뭐 무슨 땅을 뭐 이렇게 저희 우리 38선 그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나한테 얼마 비용 들어가고 얼마 줄래? 라고 해서 원하는 쪽으로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재건으로 만약에 포함되면 저도 이사님하고 비슷한데 건설기계랑 그 농기계 두 개가 가장 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건설기계는 재건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북미 쪽에 지금 사정이 별로, 이쪽도 쇼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23년, 2024년부터 이쪽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그 원자재 가격이 막 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을 못했고 거기서 이제 막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네. 시설 투자도 제대로 못해. 이번에 CET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전망치는 났는데 왜 못하냐면 쇼티지는 여전히 발생하면서 공급보다 초과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변화가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내 입장 쪽에서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딱 하나, 이거 관세 때리게 되면 네. 요건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까지 확인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건설기계 플레이 제대로 해도 되겠다. 안쪽에서 그거 관련된 것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부품 쪽도 같이 때리겠죠. 부품 관세나 뭐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것까지 나게 되면 약간 어차피 근데 다 똑같이 모든 부품들이나 건설기계가 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다 비싼 거니까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특정 품목이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돼버려요. 예. 네, 그런 가능성들을 일단은 생각하고 별 불확실성 좀 제거되게 되면은 플레이도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2차 전지를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건주가 마지막에 빠지더라. 이럴 때가 아니다. 2차 전지 담아야지. 라고 지금 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님 또 이슈가 준비하신 게 2차 전지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좀 바로 들어볼게요. 2차 전지 반등 왜 오른 겁니까 지금? 일단 전일 그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을 했던 이유가 그 포드하고 GM 같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보조금 폐지를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 가지고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대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붙어 있던 데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그 이제 주요 기업체들 실적 발표가 다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온 데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BM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뭐 적자는 적자인데 영업 적자가 100억이 채 안 되게 물론 이제 일회성 그 재고 충당금 환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2분기부터는 영업은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빠질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 일단 테슬라가 차를 못 팔았다고 하는데 유로존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이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판매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30-40% 이상씩 다 늘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꽤 크게 올라왔는데 테슬라만 역진장하는 과정에서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신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테슬라가 지금 주니퍼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예약받아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제 예약자 수가 지금 뭐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반응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상반기 내로 그 모델 Q라고 해서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업계에서 제일 걱정했었던 거는 보조금 폐지, 그 다음에 AMPC까지 없애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목을 조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풀린다 생각하니까 일단은 주가가 바닥일 것 같아라는 느낌. 여기서 본격적으로 뭐 턴돼 가지고 본격 상승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처음에 잠깐 오르다가 되밀렸는데 다른 것들 빠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막판에 세게 붙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 바닥 시그널은 얼추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거냐 하는 부분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전반적인 의견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상반기는 좀 변수가 많다. 그리고 사실 내심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역시 또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는 사실 법이고 뭐고 사실 뭐 거의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또 일론 머스크는 오늘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그거에 자꾸 반대하는 뭐 연방법원 탄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걸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막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계에서 제일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FEOC 규정이라든지 IRA법에 의해 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 진출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데 트럼프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CATL을 지금 자꾸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맞물려서 놓고 보면은 CATL이 내가 니네 나라 가서 공장 짓고 고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자재 니네 거 써줄 테니까 공장만 열게 해줘. 트럼프 입장에선 여기선 또 흥묘백묘가 될 수 있죠. 누가 됐든 고용 창출해주고 또 거기에 또 매출까지 일으켜주고 해가지고 경제에 플러스가 되면 좋은 일 아니야?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예. 이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결국 가가지고는 최종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진짜 고개를 한번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려고 하면은 명확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입장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을 하든 아니면 그것도 한 번 더 맞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한 3월 말 4월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실시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어쨌든 지금이 물탈 시기인가, 네. 바닥 시그널인가라는 거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2차 전지 바닥을 기고 전혀 관심 없을 때도 제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네. 크게 안 밀려요. 이 상태에서. 다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모멘텀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트레이딩은 충분히 되니까 그냥 뭐 올라갈 때 이렇게 반등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고 그럴 때 그냥 물 탔다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때릴 자리 이거 왔다 갔다 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 2차 전지에 대한 지론이었고 예. 전지는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제가 모신 패널분들하고 앵커분들한테 테슬라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하실 것이냐 다 여쭤봤었거든요. 네, 다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저 밑으로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올라왔네요. 네, 근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미국의 전차, 예, 사이버 트럭 약간 변한 것 같은데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규모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방산 쪽까지 들어가네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머스크와 그러게 말이에요. 이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뭐 DOG 그 효율화 위원회에서는 효율화, 예. 계속 깎고 있고 공무원들 자르고 있는데 자기는 내 들어가면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명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들어가는 전기 전차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전기 전차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전기 전전차? 그 이제 전장에서도 이제 전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야, 빨리 충전해. 그래서 갖다 충전하고 붕 달리고. 근데 그게 무인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FSD가 달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에 납품하는 곳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민간 쪽이 아니라 상용화 과정들이 더 정부까지 넓혀지는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테슬라 입장 쪽에선.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테슬라에도 그런 작은 지금까지 다 악재만 있다 보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도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저는 자동차가 움직여서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여서 자동차 면세, 자동차 뭐 의료,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면세 쪽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동차 움직이는데 아니 자동차 또 한쪽은 전기차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자동차 면세가 얘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고를 이제 미국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입장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쓴다 그러면 아 나는 미국인이야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미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자동차 안 그래도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 철강, 알루미늄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관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까지 한다. 그러면 더 가격을 올리다 보면은 물가를 더 올리겠죠. 이거를 그러면 내구재에서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산업이 타격을 받겠죠. 가뜩이나 디트로이트 이런 쪽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뽑아준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면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다 이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 약간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다 관세를 때려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과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마 이제 품목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게 이제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빼고 하게 되면 와 신빙성 있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플레이가 자신 있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한 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해 1월 2일이 전 저점이었네요. 최저점이었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한 건데 반등 폭이 사실 과거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근데 오늘 수급 제가 보니까 뭐 저는 이쪽은 잘 모르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두 종목을 다 순매수를 오랜만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전 저점은 안 깬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 정도는 생각해도 될까요? 수급을 통해 본 에코프로 BM. 네. 네. 그거. 근데 외국인이 산다고 에코프로 BM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차피 거래소로 넘어갑니다. 네. 네, 넘어가다 보면 4월이었나 언제 까먹었는데 넘어가게 되면 그때 미리 이제 코스피로 들어갔을 때 나올 패시브를 패시브하죠. 조금 좀 챙겨 놓으라고. 그런 정도다. 예, 그전에는 기관들이 좀 사다가 그래서 막 맞춰 놓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문도 청산일 줄 알았다가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빠진데도 계속 사가지고 아 그럼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주가를 견인해서 막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라올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급이 들어와요.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항상 보면 주추세라고 하는 뭐 주봉이나 이런 주추세는 맞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뭐 업황이 확 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희는 잔잔바리림을 인식하고 싸게 들어와라. 됐다고 기다렸다가 좀 물려도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들어오게 되면 일단 오케이 이게 더 낫겠지 않나. 트레이딩 구간이지 본격적으로 매수에 진입할 시점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근데 의외로 돈이 돼요. 적자예요. 이건 트레이딩 잘하시는 대표님이나 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아까도 뭐 못 풀어서 종목 상담을 했는데 네. 아까 그 에코프로 BM이었나? 이거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를 얼마에 사줬는지 아세요? 56,000
그 최저점에서 한 1,000원 정도까지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하시네. 목표가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개인분들도 매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느낌이다. 그러니까요. 네. 자, 2차 전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다가 자꾸 이제 이사님의 주제에 대한 리드 멘트를 해주고 계세요. 아까 전에 2차 전지가 오른 것에 대해서 그 자동차 쪽에 반등한 것에 영향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가 왜 반등했느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이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전에 이제 아까 2차 전지 거기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연기금 매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매일같이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제까지 했을 때 에코프로 BM을 연기금에서 98만 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LG엔솔이 36만 5천 줄 샀어요. 네. 그 대주전자재료 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이거는 13만 9천 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LG엔솔도 적자나고 영업 적자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연기금들이 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사들어왔냐를 보면은 이 바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터닝 됩니다 해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내러티브,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1차 바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등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밀릴 때 여기에서 진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막상 보니까 막 겁먹었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가 잘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간다면은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약간 그런 게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아까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세 면세 이슈 나왔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게 이제 미 그 하원 의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하원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포드는 사실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머리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문제는 포드는 지금 그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99%가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 매기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철강제나 이런 부품 있잖아요. 그걸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철강제에 대해서 뭐 25% 관세 때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네도 또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는 더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전체 에비세 한 33% 정도, 71만 대 정도가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4만 2천 대 정도 됩니다. 연으로.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은 GM은 그냥 직격탄 맞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은 현대하고 기아를 놓고 말하면 작년까지는 했을 때 한 40%가 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서 그 HMGMA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그 센터 같은 걸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략 기지를 이제 설치해놨는데, 이게 중공이 대사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풀개파로 돌아가면 미국 내 판매 차량의 60에서 65%까지 거기서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완공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는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가능해져요. 네. 그러면 GM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60%가 안 돼요. 그럼 결국 뒤집어 놓고 얘기해가지고 자동차 관세 잘못 들이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네 기업체들한테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동안에 이제 근데 자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도 그렇고 맥없이 그냥 뭐 10% 관세, 보편 관세 매기면은 뭐 한 3조 원 정도가 빠지네 뭐 하면서 이제 빠졌는데 주가가, 그 얘기 나오니까 오늘 굉장히 강하게 돌아선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얻어맞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얼른 올라가지고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도 관세지만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생존 경쟁 시작됐잖아요. 일본도 지금 닛산하고 혼다 지금 합병력이 무산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닛산 거의 맛이 가는 분위기에서 그 혼다가 가져가려고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지금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 폐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독일 3사들 다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에 차들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지금 실제로 중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중국 내고 해외로 나온다 해도 그 가운데서 아마 빅3나 빅4 정도 남기고 중국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그 빅 메이커들 가운데 생존 경쟁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위상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두 분 다 이제 의견이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의 그 우려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을 것 같다. 네.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금리죠. 금리. 네. 아, 이게 네.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할부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꿈이 수요는 생각보다 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이게 보강되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겠죠. 근데 그건 아직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은 일단 조금 보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첨단 기술 쪽 AI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딥시크가 불러온 중국 기술주의 변화라는 주제로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를 다 그림을 하나 안 갖고 왔구나. 아이고, 그게 좋은데. 일단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요즘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꽤 괜찮아요. 요즘에 한국에 지난 한 달쯤 됐나? 요런 거는 미국 중간에 격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이 우리를 자기 걸 챙기기 때문에 저희가 코덱스 항생테크라는 ETF 있죠? 네. 몇 개 있습니다. 4-5개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가입니다. 요즘에 계속 그때부터 쭉 올라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딥시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게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스타게이트 나왔고 게다가 또 유럽도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파리 AI 무슨 계약 그 회의에서 질렀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뭐 우리도 한 300조인가 정도 되고 프랑스도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아랍에미리트랑 손잡고 160조 질러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에는 그냥 AI가 그냥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패권입니다. 돈이 안 돼도 일단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 왔었으니까 나머지 뒤쳐진 거 다 끌어버리자. 다 그러니까 약간 패권이면 그거잖아요. 너는 안 되고 나만 살아. 네.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기서 이제 돈이 배경이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딥시크가 이제 중국 기술주를 변화를 시키는데 7일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가장 빨리 1억 명을 돌파한 게 딥시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7일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시 후 20일 만에 2천만 명 돌파해서 챗GPT의 40%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1월 말에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1억 2,500만 명을 썼대요. 중국이 인구가 그러니까 그렇다. 지금 저게 대부분 중국 사람이겠죠? 중국이 이용자가? 대부분일 거고 나머지도 이제 호기심에 같이 썼겠죠. 썼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안 쓰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 잘못됐다가 다 날아간다. 우리 거 다 줘버린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무슨 AI 쪽의 결합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만큼 가성비 쪽은 딥시크를 또 뛰어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AP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모델들 하나씩 띄워가지고 내 앱에 맞게 변화시켜서 AI가 발전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안 넘어가게 할 수 있게. 근데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중국 거라고 하게 되면 불안한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중국 중심으로도 이게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 일일 활성자 수도 두오바오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이게 한 5인가 6인가 되는 앱들을 다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면서 나머지를 다 추월해버리는 가장 빠른 쪽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일 활성자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거의 이거 3천만 명이 매일 쓰고 있다라고 하다 보면 무시 못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BYD에서 한 이번 주 초에 제가 BYD 그 천신의 눈, 아이 오브 갓 신의 눈, 자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여기 딥시크의 아까 API식으로 그걸 갖다가 쓰겠다라고 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일단 어느 정도 성과가 봤다 그러면 성과가 보게 되면 이렇게 쫙 몰리면서 또 그 데이터가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앱 쪽으로는 가장 완벽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 차용하기 시작한다. 근데 중국 정부가 딥시크 같은 거 내년까지 3개를 더 보낸다고 했습니다. 더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그런 급들의.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데 가성비는 높여서 우리가 이거를 끌고 가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대륙의 AI 이런 쪽의 느낌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부스입니다. 벌써 거기다가 보게 되면은 레노버까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 지리,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비테크 이게 다 뭐냐면 딥시크 쪽으로 다 붙었습니다. 자동차 붙죠, 로봇 붙죠, 이런 쪽으로 금융까지도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 중국 쪽은 하나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 간다는 관점 쪽에서 보는데 이게 딥시크가 이걸로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새로운 게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알리바바에서도 우리 내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애플이 반대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애플도 미국에서 중국에 가면은 뭐랑 손잡게 되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애플의 반대가 트리거도 된 거죠. 그런 쪽도 보게 되면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긴장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패권입니다. 그럼 중국 쪽 올라오는 걸 계속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서로 견제할 거예요. 미국도 견제하고 유럽도 서로 견제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위기 쪽에서 마지막으로 바이두도 4월 1일부터 이거를 심측 검색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문심 1원 어니봇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유료 버전이 아니라 무료 쪽으로 차세대는 무료로 가네요. 무료로 하게 되면 이 비용들을 다 누가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까지 해서 그러면 데이터는 다 쪽쪽 다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료로 처음에 하는 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리게 되면 그때 내가 데이터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좀 또 레벨업 됐다 그러면 바로 유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배경들도 있겠다는 쪽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찾아보니까 말씀 주셔서 찾아보니까 코덱스나 뭐 이런 다양한 그 운용사들이 만든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종류가 많은데 전부 다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좋네요.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AI의 패권 싸움이라고 본다면 미국이 지금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도 조금 담아봐야 될까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중국 쪽 투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지금 한 30% 정도 오른 거는 뭐 사실 장기 차트에서는 얼마 오른 걸로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방금 아까 소개했던 내용에도 보면 네. 이제 그 PC라든지 이런 쪽에 다 이제 탑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AI PC 있거든요. 네. AI 스마트폰이고 네. 결국 이제 엣지 AI가 이제 본격화 된다, 개화가 된다는 얘기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까지는 미국, 일본 들어갔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사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외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요즘 여기 지금 이 PC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11로 업데이트 하라는 거 계속 뜨잖아요. 저도 네.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0월이면 이제 종료된다고 하는데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PC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그 코로나 전후에 산 PC들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는 판에 저걸 좀 붙이는 게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체적으로도 AI에서도 앞서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구환신을 할 때 그 정책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게 이제 PC하고 노트북까지 다 확산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그 수요는 생각 밖으로 이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쪽 IT 쪽, 중국 쪽, 항생테크 쪽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림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갑자기 딥시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왔죠. 그다음에 갑자기 비아드에서 자율주행 갑자기 무료 배포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일부러 그랬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다분히 미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네. 이거 미국이 지금 미국 일변도로 계속 끌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미국 일변도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일종의 약간의 좀 그 타격을 주면서 실제로 근데 중국이 시도했던 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던 거죠. 우리는 어차피 가속기 칩도 없고 AI는 답도 없어 했었는데 보니까 쟤들 저거 가지고도 가능한데 우리는
최신 가습기 칩을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으쌰으쌰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타겟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였단 말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일단 미국 중심으로 가는 어떤 트렌드를 약간 좀 흔들어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관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충격을 줘가지고 그러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얘기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한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딥시크가 정말 그만큼 화려하게 제대로 된 기능을 다 해주느냐 노이즈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LG에서 뭐 엑사원에서 개발한 AI가 더 훌륭하다 뭐 왜 우리는 그런 거 그 홍보 안 했느냐 뭐 그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야 이제 중국이 다 가져가겠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분히 전략적인 측면이 좀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는 패권 경쟁이다. 뭐 그 말을 해석하면 정말 성과가 없어도 이제 국가의 안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끝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비밀도 많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김민수 대표님 주요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화장품, 지난해 사실 굉장히 화려했는데 올해는 어떨지 K 화장품 트렌드 5가지를 정리를 해오셨다고요.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히 네.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 멈췄거나 역성장하느냐 아니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네. 또 돌고 돌아서 또 움직이면 또 언제 그러는 듯이 빠바박 오르는 게 한국 증시의 특성이니까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코스메틱 뷰티 비즈니스 리포트. 예, 어디서 내는 겁니까?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저 북미 쪽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크에서 또 AI에 대해서 리포트 나오고 바로 그 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영어로 나왔으니까 번역한 겁니다. 아, 예. 여기서 보게 되면은 KBT 브랜드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틱톡 중요하죠. 이 틱톡 매각되면은 저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트렌드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두 번째 웨이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평균 2032년까지 8.4% 저희가 한 두 자릿수면은 인정. 근데 거의 조금 못 가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뭐 작년도 보니까 KBT 수입량이 120% 이상 증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성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저렇게 수출이 많이 돼서 흑자의 또 하나의 축이 된다. 관세 맞겠네 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거만 벗어나면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코리안 스킨케어라고 하는 쪽이 168%가 검색됐대요. 꽤 그러니까 벌써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네.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세포라 콧대 엄청 높습니다. 한국에 IPC몰에 들어와서 가봤더니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영국 부츠 이런 데서도 K뷰티 브랜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오프라인도 침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만 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올해 트렌드 5가지를 얘기하네요. 아예 대놓고 한국형 선케어래요. 선크림 이거는 한국계 최고다.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선케어가 올해도 주도할 것이다. 하이드로겔 마스크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이제 뭐 바이오던스라는 회사에서 네. 만든 거 가지고 여전히 아마존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1등, 2등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많이 사가기도 하는 예, 대표적인 거죠. 그- 예, 마스크. 비번에 우리 앵커님. 저 요즘 안 역시. 좋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뭐 무슨 있으셨군요. 하회 탈을 네. 쓰고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예, PDR에는 또 유명하죠. 이거 한국에서 끌어내서 또 이제 성과 나오고 있다. 근데 보다 보니까 토너 패드 이거 뭐예요? 토너 패드는 따로 있어요? 네, 그 좀- 토너가 아예 이렇게 흡수가 돼 있는 패드가 있죠. 아 그걸 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유행한 지 한국에서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제품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그렇죠. 이제 알려지는 아, 그러네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토너란 게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트리프. 처음 이거 처음 뭡니까? 들어보시죠? 저도 네. 처음 봅니다. 그래서 AI 물어봤습니다. 챗GPT하고 네. 물어봤더니 아, 예. 이게 뭐냐? 어성초래요. 저건 특정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차마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게 숨겨진 K뷰티의 히어로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네. 예. 이게 올해는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럼 그 브랜드 잘 보셔야겠죠. 예, 근데 성장률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발진 나고 이게 뭐 됐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리포트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보시면은 모멘텀은 있다란 쪽으로 보시면서 이제 일단 움직일 때 과연 이제 뭐가 또 주도할지 이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성초 사실 이게 예전에 다양한 회사에서 네. 성분으로 사용해왔던 그 성분인데 지금 K-뷰티에 또 숨겨진 히어로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저도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네. 덕분에 주식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 측면에서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저희 샤워를 해야 돼요. 어성초로 샤워를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네.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수 랩몬리서치 대표, 이영훈 IM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